일어난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울이 이렇게 더 이렇게 길게 있는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관심이나 우선순위가 뭡니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몸이 오래 머무는 곳, 장소, 어떤 것 그런 것들이 우리 우선순위를 결정하잖아요. 근데 감정도 나의 주된 감정은 내가 그곳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나의 주된 감정이 되겠죠. 근데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하여 일어난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상한 감정이다. 그럴 때 이 상한 감정은 대부분 치유되지 않은 기억이 된다. 어떤 비슷한 현상이 오면 심리학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종소리를 울리고 지어주면 제가 아침 울리고 근데 종소리가 아니고 땡땡땡땡 소리를 띵띵띵띵 소리 똥똥똥똥 소리 이렇게 여러 가지 비슷한 소리로 바꾸고 갈 때 반응을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보잖아요. 우리의 삶에 비슷한 상황이 생기거나 사건이 생기거나 그런 사람을 볼 때 나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런 유형의 사람들에게 갑자기 위축되는 것들이 나타나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선생, 권위자에 대한 아버지 이런 사람에 대한 상담을 하다 보니까 한 청년은 아버지에게 어렸을 때 학대를 받아가지고 아버지 얘기를 말을 못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상담에 이제 비의자 기법이라고 해서 여기 아버지가 앉아있다고 생각해보고 한번 얘기해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렇게 경기가 나면서 아버지가 있다는 상상조차 못하고 의자를 돌리는 이쪽에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이 못해요. 실제로 보면 우리 감정에 아버지와 연상되어서 우리의 떠오르는 감정이 있고 그 기억은 조그마한 비슷한 상황이 되면 그 감정으로 바로 옮겨져 갑니다. 그래서 기억을 우리가 상한 감정은 치유되지 않은 기억이라고 보여지고, 그런 면에서 보면 대부분 출생 가족과의 관계에서 감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의 표현을 제한하고 어렸을 때 명백한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대화하지 않고, 그런데 온 가족이 다 아는 비밀이 가족 중에 누가 어쨌든 자녀들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믿음이 좋은 가정들 가운데 그런 가정이 많아요. 그 집안에서는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워요. 믿음의 가정, 목사님 가정 다. 근데 그가 담배 피고 술 마시는 건 다 알아. 근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안 들어와. 술 마신 날 안 들어와. 왜? 드러나니까. 그래서 그걸 숨기고 공개적으로 대화하지 않고 부부간에 문제가 있어요. 자녀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부터 시작해. 누가 잘했니? 네가 판결을 해라. 이렇게 애를 놓고 엄마 편 아빠 편을 들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한쪽을 선택하는 순간 다른 한쪽을 실망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아이를 좀 더 힘들게 만들죠. 자녀의 성장 발달에 필요한 건강한 양육 환경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외부 세계와 단절돼서 고립되어서 양육되어졌을 때 출생 가정으로부터 해서 역기능적 관계로 우리의 감정적인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 또 하나는 자아 강도입니다. 역기능 가족에서 자라나서 손상된 자아, 내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긍정적이고 편안한 감정이라고 본다면 그 손상된 자아를 갖게 되면 감정에 있어서 이제 다양한 형태들이 나타납니다. 속으로만 생각하시고 표시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만족할 줄 모른다. 왜곡되고 편파적인 사고작용을 한다. 아무리 저도 만족할 줄 모르고 어떤 조그만 사물을 보고 확대해서 해석하거나 편파적인 사고를 하는 거죠. 제가 왜 수많은 사람들한테 나한테 사탕을 줬을까? 혹시 이 사탕에 독이 탄 건 아닐까? 사고가 염세적이고 부정적이고 세상, 타인 등 주변 대상을 비판해. 늘 내 인생에는 끼어드는 인생들이 있어갖고 나를 방해하고 그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감정이 이렇게 롤러코스터죠? 이렇게 타고 안정되어 있지 않고 우울, 두려움, 불안, 분노감 등 부정적 감정을 주로 느끼고 감정 기복이 심해서 작은 일에도 좌절하고 슬퍼하면 그 지속기간도 길다. 자신이 의도한 대로 되지 않을 경우 쉽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자신의 의도대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인생에. 화내는 방법이 극단적이다. 물건 부수거나 실질적 폭력하거나 심한 언어적 폭력을 하고. 제가 보면은 그런 남자들이 꽤 많아요. 신문에 보면.
헤어진 옛 여자친구 찾아가가지고 해코지하는 인생. 저는 그 여자친구가 정말 훌륭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인간을 보고선 안 사귀겠다고 했는데 그 인간은 끝까지 찾아와서 그런 극단적 방법을 쓰죠. 타인에 대한 배려나 공감하는 능력이 미약하다. 잘못한 타인을 용서하지 못한다. 끝까지 응징하고 원수 같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노골적인 비판을 해야 한다. 자기는 굉장히 정의롭고 공의롭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런 말을 하는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인내할 줄 모른다.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 매사에 완벽을 추구한다. 자신이 하는 내면의 소리가 부정적이다. 이거 있죠? 나는 성공하지 못할 거야. 나는 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거야. 들려지는 훌륭한 말도 있어요. 바보, 병신, 머저리, 쪼리 안 되지는 하지만 너 왜 태어났니? 네, 자식이 아니라 왼수요. 뭐 이제 어렸을 때 들었던 수많은 말들이 우리 속에 있다가 비슷한 상황이 탁 열리면 그게 자동적으로 돌아가요. 미련 곰탱이 몸을 도끼 삼아 쓰는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주신 훌륭한 말씀. 몸을 도끼 삼아 쓰는 그냥 온통 찢어먹고 뜯어먹고 수술하고 지나치게 예민하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번 주에 그 창작 CCM 곡들 발표회를 했고 제가 마지막에 경품권 추첨자로 나왔어요. 시간이 늦어져서는 빨리 끝내려고 그러는데 저한테 자꾸 말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게 어땠습니까?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짧게 저도 한번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걸 보니까 참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 노래해! 진짜 빨리 끝내고 싶은데 경건교육처장이잖아요. 제가 경건교육처장. 그래서 제가 제일 짧은 복음성가 찬양하라 아니 내가 못 부를 줄 아나 이렇게 딱 하면 나도 가수처럼 유행가 할 수 있지만 경건교육처장은 그때 옛날 생각이 딱 떠오른 거예요.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갔을 때 반대표로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러 섰어요. 여러분 들으면 좋은 시대지만 우리는 한 반에 100명씩 18반 1800명이 앉아있는데 1800명이 그냥 화개사 이런 데 가가지고 전력에 반대표로 나와서 노래를 부르래. 근데 노래를 부를 줄 아는 게 제가 그때 아주 고전 가요 우리 이장로 교수님이나 아는 펄시스터스 이런 사람들을 노래를 알았지만 완곡을 부를 줄 몰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불렀어요. 불러라 불러라 노래 불러라 그때 있었나 아니 분위기. 그래서 내가 그 앞에 서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때 소풍 갔을 때 이런 노래를 불렀던 생각이 나. 사람 앞에 서면 왜 노래를 못할까. 제가 원래 노래 좀 하거든요. 체력이 40번 39번까지 진짜 39 교만할까봐 39번까지. 근데 그날 밤에 이게 길어지면 안 돼. 그날 밤에 사회를 봤던 청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무대시켜서 당황하셨죠. 제가 미숙해갖고 길게 밤 10시 반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냈어요. 학생 그래가지고 이 험한 목회 하겠어. 그렇게 예민할 필요 없어. 난 벌써 다 잊었거든. 옛날 생각 그런 거 했지만 그게 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융합과정이라고 했는데 제가 다니는 융합과정 없었어요. 제 생각에 과학은 제일 못했는데 MS, PhD가 뭐냐면 MS가 이 부부 가족 치료 석사학인데 Master of Science이죠. Master of Science. 그거를 하고 PhD를 했어요. PhD를 먼저 하고 Master of Science를 했어요. 거꾸로 했어요. 왜냐하면 임상 과정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박사과정 들어가고 박사학위 과목의 선수 과목을 석사과정으로 들었어요. 중국계 교수인데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천재의 이 사람은 버클리인가 뭐 다니다가 학생 때 신학교 와가지고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학 전공이라고 써있어요. 근데 시험을 봤는데 50점 만점에 이게 이 가족치료사 자격증을 추구하는 과정이라 객관식 문제 20문제 0.5점짜리 1점 에세이 괄호넣기 2점 에세이 이렇게 해가지고 50점인데 중간고사 시험을 봤는데 박사과정 학생이 석사과정 가갖고 32점을 맞았어요.
근데 공부를 제가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 가족 치료라는 과목 자체는 매우 생소하고 이 개념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와가지고 연락을 했는데 제 생에 한 번도 제 성적을 교수한테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 50점에 32점이면 D잖아. D가 이게 박사과정인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나와가지고 교수한테 물었어요. 내 인생에 처음 물었어요. Why? 내 점수가 왜 이러냐? 그랬더니 우리 알아듣지 못하는 빠른 영어로 중학교 3세인데 왜요? 네 점수 맞다는 거야. 그때 돌아섰어야 되는데 제가 또 물었어요. 내 점수가 가장 낮은 점수냐? 그랬더니 No! 그 사람의 과목을 5개 들어야 됐어요. 5개. 그 이후로 박사과정 4개. 그 인간을 볼 때마다 저 인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딘신 같은 놈 박사과정 들어와가지고 석사과정 와서 32점 받고 내 점수가 제일 낮으냐? 제가 마지막에 제 논문 심사위원 중에 하나였는데 그분이 이제 통계나 이쪽에 전문가기 때문에 다 끝나고 이제 학위 받고 이제 논문 패스하고 식사를 하면서 물었어요. 지도교수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Don't you remember about 4 years ago? I don't know. 내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 n분의 1이야. n분의 1. 그렇잖아. n분의 1. 나는 여기서 아무리 잘나봐야 n분의 1이라고. 그 사람한테. 근데 나는 전체야 내가. 그러니까 그 인간을 볼 때마다 늘 나는 이렇게 작아지고 싶어지고 한심해지고 그 인간은 한 번도 나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렇게 위축되게 살았어요. 실제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런 일들을 지금 체크를 쭉 했죠. 하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이 중에 나는 4-5개 있다면 그럴 수 있어요. 사는데 큰 지장 없어. 한 5개에서 10개 정도 시켰다. 그러면 이제 삶에 스트레스를 주는 어떤 사건이 생기면 증폭돼서 증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10개에서 15개 찍었다. 이러면 일상생활에서 지금 계속 빨간불이 켜지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보면 2가지인 거죠. 그래서 승질 부리다가 우리 자아 강도를 사소한 일에 너무 감사해요. 굉장히 힘을 주고 있어요. 굉장히 힘을 주고 있어요. 승질 부리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그렇죠?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내가 떠오르는 대로 뱉어서 주워담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나는 말을 안 하고 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유독성 감정이 있습니다. 2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다뤄야 될 2가지 감정은 많은 감정들이 있지만 크게 뭐 불안, 두려움 이런 것도 다 있지만 우울과 분노 이 2가지가 우리에게 유독한 감정. 이것은 한자풀이를 하면 우울이란 근심할 우자인데 커다란 머리, 혈과 심장을 감싼 손, 덮을 벽, 그리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발걸음. 그래서 그 말을 합치면 근심하는 모습은 심장을 감싼 채 생각에 골몰하여 안절부절하는 상태. 걱정거리를 골머리로 안고 있는 상태. 심장을 부여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한자가 참 뜻을 담고 있잖아요. 막힐 울자.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울청한 숲속으로 데려가서 눕혀놓고 짓밟는 모습이 울자래. 이거를 이 한자 쓸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우울한 사람. 이런 거는 그냥 읽을 줄만 알아야 돼. 이렇게 복잡하다. 숲을 이렇게 있는데 끌려가고 나무 발로 밟고 있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나 억울한데 이 억울한 것들을 표현할 수 없어가지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 이게 우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울에는 슬프고 불행한 느낌. 주기적으로 오죠. 다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오래 머물러 있고 찍고 하루였는데 이틀이 가고 이틀인데 3일이 가고 이렇게 길어지죠.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가 점점 세지고 그 상태에 점점 오래 머물러. 그래서 이것에서 벗어나려고 뭘 해요? 그것을 대체하는 술, 마약, 연애 중독, 성 중독 이런 강력한 중독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주기가 왔을 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대치물로 대치했는데 그게 점점 중독의 사이클로 가는 거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생각이 막히고 행동이 무뎌지며 마음이 답답한 상태인데 대부분 사람들 경우에는 우울증에 걸릴 비율
평생 유병률이라고 그러잖아요. 평생 살면서 25%까지 12% 정도까지 이렇게 있다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울이란 것은 슬프고 불행한 감정이고, 분노는 몹시 못마땅하거나 언짢아서 나는 성이다. 근데 화를 낸다 할 때 불화자를 쓰는데 그것은 화학 기운이죠. 불과 같은 기운이 준 말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용어로는 분노, 분성, 울분, 울화, 진노 등 주로 격한 감정을 표현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다. 화는 비교적 짧고 일시적으로 내는 성인에 비해 분노는 비교적 중대하고 오래된 성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헬라어에 화를 낸다는 말의 어원은 동물을 잡는 데 사용하는 미끼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동물을 유인하여 잡을 때 사용하는 미끼가 분노여서 이 분노 미끼를 먹으면 그것이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해독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사랑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에서의 오래 참고의 원어의 뜻은 분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나는 의분을 품고 성질을 내지만 뒤끝은 없다. 뻥입니다. 뒤끝이 반드시 있어요. 성질을 부리면 벌써 열이 올라오고 뒷골이 이렇게 땡기게 돼 있어요. 화를 내면 이를 웁니다. 소음이 뿜는다. 호흡이 가빠집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테스트를 해보세요. 정말 화가 났을 때 거울을 딱 보면, 제가 우리 애들을 키우면서 어느 날 제가 이 폭력기를 완전히 떠난 아이들에게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소리도 지르지 말고 이제 그래야 되겠다고 살기로 결정한 것은 애에게 야 잘하고 잘하니까 잘하냐 이렇게 우리가 보통 하나 둘 셋 밥 먹어라 안 먹니? 먹으라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감정을 세팅을 원투 쓰리에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째 폭발합니다. 제가 아들에게 그렇게 하다가 너 정말 안 잘래? 그리고 딱 거울을 봤을 때 그때 화가 나는 내 모습. 눈을 감는 거. 거울을 보면서 너는 누구냐? 이거는 교육이 아니다. 사랑하는 것도 아니다. 이 성질을 애한테 화풀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떠났어. 나는 소리 안 지르고, 물론 그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소리 안 지르고, 우리 집에 물론 정신봉이 있었죠. 제 아들, 딸도 다 여러분 나이가 됐어요. 제가 10대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몇 년도 생인가 보니까 참 제가 나이를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정신봉이 딱 있었어요. 정신봉은 보여줍니다. 이 집안에 들어와서 18세 이하의 자녀는 부모의 권위하에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제 아들 친구들 오면 거기다 다 사인하고 있어요. 너희들도 우리 집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나의 통제와 그리고 가르침을 받아야 돼. 조카들 오면 조카들도 사인해요. 지금 그걸 어디다 숨겨놨어요, 이놈들이. 지금은 못 쓰지만. 제 아들에게 13세 때 한 번 썼고 마지막 18세 때 한 번 썼어요. 감정을 완전히 통제한 상태에서 아들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주신 너를 가르쳐야 되는 일인데 너가 독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말로 말했고 너를 사랑하고 그래서 너에게 체벌을 해야 되겠다. 마지막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완전 통제한 상태에서 설명하고 딱 두 번 썼어요. 그전에는 항상 딸은 보여만 드려도 돼. 딸은 너무 고수야. 잘못했어요. 끝이 아들은 왜? 하나, 둘, 셋. 안 돼. 이렇게 하면 우리 가정사 다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감정입니다. 우울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폭발해서 그 분노의 감정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일상적인 삶의 상태를 우리가 업될 때가 있죠. 떨어질 때가 있죠. 떨어졌을 때 스스로 올려야 되고 높아졌을 때 내려오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우리의 삶에 적절한 긴장이 늘 있습니다. 시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시험을 봐야 돼, 사실. 그럼 또 긴장감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긴장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균형 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긴장이 늘 있어요. 근데 늘 긴장한다. 그러면 아주 예민하고 불안한 사람이 되는 거죠. 긴장감이 전혀 없다. 그러면 흐리멍텅하게 사는 거죠. 정신없이 사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잘 봐야 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자존감을 강화하는 데는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존감과 자존심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죠. 자존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자존감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존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있지만 유사 자존감인 자존심은 강할수록 열등감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를 표출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존감을 강화하는 데는 열정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이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일들에 대해서 극복해 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과 긍정적인 셀프 토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잘 주지 않잖아요. 그런 거. 내가 줘야 돼요. 남이 주기 전에 내가 주어야 될 위로의 말. 이혜인 수녀가 그런 시를 썼는데 나를 위로해주는 날.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 한없이 내가 작아지고 죽고 싶어질 때 괜찮아 이제부터 잘하면 되잖아. 남이 나에게 주기 전에 먼저 내가 그 한마디 말, 우리 자신에게 들려지는 말을 바꾸는 훈련을 하셔요. 실패했을 때 내가 자꾸만일에 뭐가 잘 안 됐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라는 말이 늘 나왔다면 그 말을 되는 일이 하나도 있네. 바꿔요. 근데 이 교수가 하다 보면요, 남의 틀린 거 찾아내는 일에 굉장히 익숙해져요. 페이퍼를 보면 뭔가 평가를 해야 되면 틀린 거 찾아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시험 문제를 몸통 다 동그라미 답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학생이 그 다음 학기에 와서 교수님 공X 문제 X가 하나도 없던데요. 그래서 맞아. 나의 교육 철학은 틀린 거 찾는 게 아니고 맞는 걸 찾는 거야. 근데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다 동그라미 했을 리가 없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X로 몇 개를 받고 그래서 제가 선언을 했어요. 네가 그 말을 한 이유는 이 지금 비밀이 공개됐기 때문에 그 질문 때문에 이제 할 수 없이 나는 X를 집어넣는다. 그래서 이제 X를 집어넣고 하지. 그래도 모르면 무조건 동그라미 하면 됐거든. 왜냐하면 동그라미가 대부분이니까 틀린 걸 한두 개 바꾸고 있어. 근데 내 자신에게 들려주는 말을 바꿔야 된다. 제주도 갔을 때 올레길을 걷다가 이혜인 수녀를 만났습니다. 그래갖고 단둘이 찍으려 했는데 여기 인간들이 많아서 장난이고 둘이 찍은 것처럼 시작했습니다. 암 치료를 받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해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과장하지 않으면서 의미 있는 한마디의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겠어. 남에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저는 학교의 벤치에 가능하면 하루에 30분씩 앉아있으려고.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난 광합성 치료하러 나와요. 우울증 치료에 햇볕 치료는 가장 좋은 곳입니다. 봄철에 우울증 자살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교수들이 지나가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홍 교수 여유 있네. 그럼 제가 속으로 너도 할 수 있거든. 이건 여유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거지. 속으로만. 다른 교수한테 너도 이러면 혼나죠. 그럼 학생들이 날라와요 이렇게. 그럼 학생들하고 이제 커피도 시켜 먹고 우선 농담을 해요. 그럼 삶을 얘기해요. 어려운 점도 얘기해요. 이제 그 이야기를 진정으로 듣고 격려를 해요. 어제는 두 여학생이 제 옆에 앉아가지고 저를 얼마나 격려를 해요. 교수님, 경공교육처가 달라졌습니다. 예배가 달라졌습니다. 어제는 20분이나 예배가 길어져가지고 난 욕을 바가지로 먹었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교수님 진짜. 그래서 제가 완전 힐링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새롭게 힐링됐으면 딱 써있잖아요. 그리고 남이 해주기 전에 내가 내 소개 해줄 수 있어요. 학생들도 그래서 어느 날 학생이 지나가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학생이 와서 교수님 벌레가 저 여기 저를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왜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그 학생이 얼마나 나한테 친밀감을 가지면 벌레가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벌레도 이쁜 건 알아가지고 너무 부럽고 내가 제 마음이 진짜 그래요.
어떻게든지 긍정을 찾고, 어떻게든지 저 사람이 장점을 찾고, 어떻게든지 저 사람이 칭찬할 거리를 찾자. 좋은 선생은 누구냐? 아이들이 잘못한 거, 잘 못하는 거 찾아내는 게 아니고 얘가 잘하는 것을 찾아내서 이야기해줘요. 제가 우리 아이들 학교를 다닐 때 미국에서 그 학부모로서 선생님들을 만나니까 꼭 그렇게 하더라고요. 좋은 것을 먼저 줘요. 얘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얘는 학교에서 꼭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얘 큰일 났어요. 요거부터 시작해. 그리고 학교에 오라 그러면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학교 끌려갔다는 죽음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엘의 창이 있죠? 우리 자기 자신과 보면 자기 자신이 여기 있어요. 자기 자신을 안다, 모른다. 안다. 남이 나에 대해서 안다고 하죠.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생산적인 부분이고 나의 신체적인 것과 함께 아는 거죠. 자, 이 공개적인 영역, 나도 알고 남이 아는 영역이 넓은 사람일수록 건강한 사람이고 감정 표현을 잘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 그리고 내가 아는 것만큼 남들에게 표현해주고 알려줘야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를. 그런데 여기 블라인드 스팟은 맹목적 부분은 나는 모르고 있으면 남이 알고 있는 부분. 나는 모르는데 남이 다 알아요. 남들은 나한테 자신만 몰라. 그런 사람들 있죠. 나는 아는데 남은 몰라. 왜 그렇죠?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당신하고 사는 게 난 모르겠다. 부부 세미나하는데 그래도 싸움이 났어요. 0부터 10까지 내가 내 남편, 내 아내에 대해서 이보다 더 알 수는 없다. 완벽하게 한다. 10점. 하나도 모르겠다. 0점. 0, 1, 2, 3, 4, 5, 6, 7, 8, 9, 10. 척도로해서 몇 점 주겠냐 그랬더니 남편은 내 아내에 대해서 8. 나는 8 정도 안다는 거예요. 그때 아내는 2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갖고 세미나, 부부 세미나하고 이제 둘이서 싸움이나 싸우면서 야, 너는 왜 나를 이렇게 모르냐?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 당신이라는 거는 살면 살수록 퀘션 마크거든. 왜 그럴까요? 안 보여주니까. 안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일관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죠. 비공개적인 부분이 나는 알고 있는 남이 모르고 있는 부분, 자신 스스로 나타내지 않는 부분, 그래서 사소한 정보, 아주 중요한 정보를 안 주죠. 이 부분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데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 퀘션의 인간이죠. 이 무의식에 있는 것을 내가 의식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이 공개적 영역으로 더 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를 볼 때 경청, 질문, 상대 존중, 피드백, 요청.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가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때로는 질문을 해야 돼요. 좋은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처음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해가면서 알아가는 데 가장 좋은 것은 좋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좋은 질문 안 하면 빤한 질문 하잖아요. 유학 가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혼자 밥 먹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혼자 밥 먹는 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미국 애들은 굉장히 불쌍하게 여겨요. 혼자 먹는 아이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도 가끔씩 학생 식당 가서 혼자 먹는 사람을 제가 같이 먹었어요.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데. 그럼 미국 아이들이 꼭 와요. 혼자 먹니? 같이 앉아도 되니? 앉으라고. 정말 힘들어. 왜? 영어로 토킹 어바웃 하면서 밥 먹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What's your name? Where are you from? 좀 해줘. 끝. 전공이 뭐냐? 어느 나라에서 왔냐? 내 이름 뭐냐?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먹어야 돼. 먹어? 빨리 가야 돼. 그죠? 상대방에게 좋은 질문을 던지고 기다려서 그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줘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너무 직접적으로 가서 나 니 좋다. 내 아들 나도. 이런 거는 아주 X입니다. 그렇죠? 제일 좋은 건 뭐냐? 이쪽에 좋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이쪽에 앉아야 돼.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와 좋은 얘기 하면 조금만 반응을 보여줘요.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그분이 하는 피드백을 요청하면 그분이 들려줘요. 또 하나는 상대방에게 나를 알려주는 건 나를 표현해야 돼요. 상담에서는 뭐 자기 표현 중에는 I 메시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나는 이게 좋다. 나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우리 만난 날 100일인데 뭐 선물할까? 알아서. 저는 알아서라고 미치겠어요. 여보 뭐 사갈까? 알아서. 그럼 어쩌라는 거야? 저는 저거로 결정을 하면 너무 힘들어요. 저는 안정형 사람이기 때문에 뭐를 구체적으로 딱 주면 제일 좋아요. 좋아하는 게 있으면 받고 싶은 선물이 있으면 얘기를 해. 나 1주년 때 이거 갖고 싶다. 근데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 내가 그때 TV 봤을 때 천송이가 나왔잖아. 천송이가 그때 목걸이를 했을 때 아 이쁘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가 같이 TV를 봤으면 인간이면 내 남편이면 그걸 심지에 생겨뒀다가 이래가 위에 그걸 딱 사보면 내가 감동 팍 먹잖아. 마인드 리딩 하는 거죠. 그걸 혼자 상상해 나가니까 내가 말씀하지 않은 것은 그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에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자기 표출을 해야 돼요. 자기는 왜 그래? 왜 그런 줄 아세요? 표현 안 하고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노출해야 돼. 노출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받을 만한 것을 노출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가지고 모르는 사람하고 너무 가까이 있으면 진짜 죽음이에요. 숨을 쉴 수가 없어. 사람들 보세요. 엘리베이터 타고 연구를 해보세요. 천장 보는 사람, 벽 보는 사람, 괜히 꺼내갖고 이러는 사람, 번호판만 칙 보는 사람. 왜 그런지 아시죠? 너무 가까이 오게. 그렇다면 자기 노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에게 내어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삐지는 거 왜 삐져요? 3명이서 친한데 얘한테 요 얘기했는데 왜 너는 나한테 얘기 안 했니? 그죠? 왜 나한테 얘기 안 해? 나는 나보다 가까운 것보다 쟤랑 더 가깝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어느 정도 노출해야 되는가? 그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내놔야 되죠. 솔직해야 됩니다. 제일 당황스러울 때, 식사하셨어요? 네. 근데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 그럴 필요 없어요. 식사 안 했지만 안 먹습니다. 안 돼, 그게. 부모님한테 안 돼. 어머님 집에 갑니다. 밥은 먹고 오냐? 예, 8시 반에 도착해요. 그래, 냉면 준비할게. 밥 먹고 간다니까요? 냉면이다. 식사했다니까요? 알았다. 가면 냉면이 준비돼 있어. 아니, 내가 먹고 왔다니까요? 괜찮다, 냉면 먹어. 아니, 저 배부르다니까요? 냉면은 잘 안 주네. 어머님하고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잘은 안 되겠죠. 그래갖고 냉면을 먹으면 사리를 내놔. 그러면 얘기를 해요. 어머니 배불러요. 그러면 네 양은 내가 한다. 알았어요. 우리 머릿속에 꼭 집어넣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는 뭐냐면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의미하는 것은 그냥 상대방 비유 맞춰가지고 하려고 그러지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얘기하면 honesty is the best policy. 예. 정직이 최상의 방침이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괜히 남자가 좋아하는데 나는 싫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사귀는 사람이 있고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근데 말을 돌려. 왜? 나를 좋아하는 건 별로 싫은 건 아니거든. 나를 또 한두 번 좋아해 줘야지. 나의 존재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헛된 꿈을 줘. 헛된 꿈을 줘요. 그래서 점점 더 어려워져. 적극성 보여줘야 되죠. 등등등등. 시간이 다 됐다는 놀라운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한 감정 표현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억제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걸 표현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강한 표현들. 그래서 내 감정에 대해서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기도로 인정하세요. 화가 납니다. 하나님, 우울합니다. 그걸 거꾸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화를 없애주세요. 우울을 없애주세요. 기쁘게 해주세요. 그걸 말하기 전에 내 현재의 상태를 고백해요. 하나님, 그 인간 하나 좁히고 싶습니다. 절대로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실 때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구나. 하나님의 치유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해야 돼. 그러고 나서 하나님, 그렇다면 나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릭 워렌 목사님의 아들이 자살했습니다. 거기에 어떤 한국 여자 목사님들 댓글을 달았어요. 너 프리메이슨이니 뭐 너는 그렇더니 네 애들 네 애가 천국 간다 봐라. 아주 저주를 달아나. 어떻게 그래? 목사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한 분은 이렇게 썼어요. 무슨 미국 목사님인데 나도 1년 전에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럴 때 내가 무슨 말을, 워드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더 대문자 워드가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헤어나와야 될지 매뉴얼은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은 있습니다. 워드 플레이한 거죠. 그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시는 거죠. 자기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목적에 합당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나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가요. 또 하나는 우리의 이 감정 표현이 안 되는 것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상황의 스트레스가 우리를 폭발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것은 어떤 상황인가를 보고 이 스트레스가 뭐예요? 우리의 삶의 생활의 변화에 따른 우리의 몸과 정신의 긴장 상태예요. 긴장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이 신경이 브레이크다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자체를 경감하고 그 방법이 그 상황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가를 보셔요.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취미가 사치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커피를 연구해. 연구만 해. 커피를 12,000원짜리를 퍼 마셔. 그러다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기계를 처음엔 50만원짜리 사. 그러다가 로스팅 기계 1,000만원짜리를, 2,000만원짜리를 사. 그 다음에 커피의 눈물, 더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걸로 이 다도를 한대. 취미가 사치가 되어서 스트레스를 경감시키지 않아요. 자기는 포르노 야동을 보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된대. 뻥이에요. 스트레스가 더 쌓이죠. 생겨나죠. 방법이 더 낫게 되는 거예요. 정 안 되면 상담을 통해서 통제를 하다. 시간이 가기 때문에 상처를 발견하죠. 성경에 보면 사건 자체로 객관화시킨다.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교정한다. 탕자의 회개를 보면 그가 다 소진하고 나서 생각하죠.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이야기하고 결심하고 돌아갑니다. 내 상황을 볼 때 낙심하죠. 내가 이렇게 죽게 되겠구나 한심하구나. 그때 뭘 떠올려야 되냐면 아버지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수많은 자살 시도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가 떠올려요. 가족이 떠올려요. 그래서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결심하고 돌아섭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런 것입니다. 내 감정에 있어서 일상생활의 사소한 기쁨과 감사, 조그마한 것부터 손해보면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합니다. 감정 표현. 날마다 조금씩 사소한 것들이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큰 거 하려고 그러지 말고 옆에 있는 전철 타서도요. 꼭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보세요. 미쳤다고 그랬죠? 해보셔요. 인간들이 너무 불쌍해. 뭘 그렇게 할 게 많아. 이게 여기다 다 하나씩 꽂고있어요. 길 다 알아도 스마트폰 집어넣으면 어디 가는데 뭐 어떻게 가면 제일 좋아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사소한 일들이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본다. 내 입장하고. 결정하고 결심한다. 유혹의 자리 처음부터 피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린다. 그리고 인터넷 가면 평온의 기도가 있습니다. 평온의 기도를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뒤에